네, 방경기탕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환기는 겉표면이 헐거워져 있어서 땀이 나는 경우에 치료한다. 방기는 수별의 종통, 관절 종통, 부종에 쓴다. 백출은 중초에 습기가 있어가지고 생기는 병들, 소화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초를 가지고 보면은 본초와 이 조문의 증상을 좀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이 여기 있는 약재들, 환기, 피부에 있는 땀을 막는 물이 나가는 그런 거를 치료하는 약이죠. 방귀는 관절이나 전신 부종, 출은 소화기의 부종, 요런 데 쓰는 약입니다. 즉 환기, 방기, 출은 모두 수기를 치료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피부, 심장, 관절, 소화기, 전신에 쌓인 수기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땀이 잘 나가면서도 몸이 무겁다 하니까 기력이 지치고 몸에 부종이 동반되면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소변도 시원하지 않을 때 쓰는 처방이에요. 기억하세요. 땀이 잘 나가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부종이 동반되면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소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은 좀 퉁퉁한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퉁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더 특출나게 호소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땀이 너무 나간다. 기력이 너무 떨어진다. 몸이 너무 붓는다. 소화력이 너무 떨어진다. 소변이 너무 시원하지가 않다. 하지만 무언 하나가 이제 중점적으로 있지만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증입니다. 주증. 한출, 신중, 부종, 소변분리. 자, 여기 이제 방극에 보면 똑같은데 오풍이 없습니다. 제가 왜 뺐냐면 오풍이 있는 게 맞습니다만 환자들 중에 오풍을 호소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옷도 발달돼 있고 자기가 그냥 추위에 민감하다는 식으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환기가 제가 설명드릴 때 모공이 헐거워져 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서 바람이 잘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환기로 오풍하는 거하고 계지로 오풍하는 건 다릅니다. 계지는 양기가 확실하게 위축된 거예요. 계지는. 그런데 환기는 피부가 헐거워지면서 양기가 약해질 수도 있고 안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조금 덜 오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풍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기 환기탕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모공이 헐거워져 있는 이런 사람이 표의 겉에 습기가 있고 소화기 쪽에도 습기가 있어가지고 소변까지 시원하지 않은 이런 경우, 겉에도 습기가 있고 속에도 습기가 있고 겉에도 습기가 있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초 부분에 대해서는 한출 오풍 또는 부종, 이 피부가 모공이 헐거워져 있다, 겉이 헐거워져 있다 보면 숨도 호흡기도 좀 딸립니다. 그래서 단기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에 습기가 있고 모공이 헐겁다 보니까 양기가 잘 소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경련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 떨림 같은 거. 그 다음에 피부에 습기가 있다 보면 습진도 같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필증은 아닙니다. 비만하는 경우가 좀 많죠. 오히려 비만이라기보다는
이 탄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에 습기는 있고 탄력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아이고 이 살이 물살이에요. 물살. 탱탱하지가 않고 흐물흐물한 물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초의 부위에는 중안에 답답하다라는 호소를 할 수도 있고요. 식욕이 그렇게 없다. 음식이 많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출과 생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초 쪽으로는 다리 쪽에 다리가 무겁고 붓고 관절이 붓고 또는 변이 좀 묽게 나올 수도 있고 소변도 조금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대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초 쪽으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을 보면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게 좀 비만하면서 체력이 약한 사람이 오는 경우가 덜어 있고요. 특히 노인분들이 부종을 동반하는 관절통, 특히 무릎, 슬통 이런 데 많이 사용됩니다. 네, 그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자, 치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주증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약간 통통한 체격에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땀이 나요. 그러면서도 근육통이 납니다. 관절통이 있고 어지럽다고 해요. 자, 통통하면서도 통통한 체격이 땡글땡글한 그 힘 좋은 사람이 아니고 기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좀 흐물흐물한 물살에 좀 탄력도가 떨어져 있는 피부가 그런 물살의 사람이 땀이 나갑니다. 겉에 지금 흐물흐물해져 있고 습기가 있네. 그 다음에 이 습기가 관절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근육 관절에. 그래서 근육통이라든지 이게 나타납니다. 긴장성 통증이 아니라 작약이라든지 그런 걸 쓰는 통증이 아닙니다. 만져보면 다르겠죠. 그런 거는 좀 긴장감이 있을 거고 이런 경우에는 좀 흐물흐물한데도 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관절통도 있지만 관절이 아마 부어 있기도 할 거고 약간 열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절통이 하지 쪽에 더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습의 병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수기에 대한 병은 어지럼증이 흔히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았다가 일어난다든지 기체까지는 없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극심하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좀 어질어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부종. 몸이 좀 붓고요. 땀이 많고 땀이 많고 무거워요. 습의 병인데 습이 병이면서 겉에가 좀 헐거워져 있어. 오한은 없고 체력도 좋지 않고 지금 기운이 처지면서 겉이 헐거워져 있으면서 붓고 습기가 있고 처진다. 이럴 때 사람이 이런 걸 보면 이런 증상을 보면 아마 위에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이 소변분리라든지 이런 게 직접적으로 호소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찾아보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비만에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소화비만도 여러 가지가 있죠. 힘 좋은 돼지들이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라고 해도 자꾸 누워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고 잘 눕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땀 막 질질질 흘리고 질질질이 아니죠. 줄줄줄. 네, 그런 경우에 방귀환기탕이 또 비만에도 많이 씁니다. 한의원에서는 슬통, 부종 이럴 때 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불면이 있다면 복령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냥 부종에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아마 그러면 무릎 주변이 흐물흐물하니 만져보면 흐물흐물하니 그러면서도 좀 부어있고 사람이 자꾸 지치고 힘 빠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에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땀이 나면 더 좋고요. 자, 이렇게 치료 사례 봤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안녕.